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임기영 선수는 올해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즌을 맞이했네요. 1월에 미국에서 시작된 훈련은 투구 메커니즘을 점검하고 개인 훈련도 병행하며 준비가 굉장히 철저했던 것 같아요. 또한 캘리포니아주 어바인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어진 스프링 캠프도 잘 마무리했다고 하니 시즌을 앞두고 컨디션이 좋을 것 같네요. 기아 타이거즈에서 임기영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혹시 이번 시즌에 임기영 선수가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임기영 선수가 오키나와 연습 경기에서 2차례 등판해 2이닝 1실점, 평균 자책점 4.50을 기록했다는 소식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투구폼 수정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이드암에서 팔스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디딤발을 덜 구부리고 공을 위에서 아래로 꽂는 느낌을 준다는 점은 투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심 구속이 확연히 올라갔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 같네요. 구속 상승은 타자들에게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으며 경기 중에도 더 강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계속해서 잘 적용된다면 시즌 중에 더욱 눈에 띄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겠네요. 임기영 선수가 새로운 투구폼을 완전히 익히면 향후 경기에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시즌이 기대되네요. 임기영 외에도 기아 타이거즈에서 투구폼을 수정하려는 투수들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네요. 특히 유승철과 김기훈 두 선수는 이미 2024 시즌 도중 트레드 어슬레틱 센터를 다녀오며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니 그들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유승철과 김기훈 역시 투구폼 수정에 절박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기영과 함께 기아의 투수진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두 선수의 수정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됩니다. 훈련을 통해 새로운 투구폼을 찾으려는 노력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번 시즌 기아 투수진에서 3명의 투수가 어떤 모습으로 활약할지 더욱 궁금해지네요. 유승철과 김기훈의 변화도 함께 따라가며 그들의 투구폼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보는 것도 큰 재미일 것 같습니다. 김기훈과 유승철 두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죠. 특히 김기훈은 2017년과 2019년 1차 지명자로서 그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양현종의 원조 후계자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를 달았다는 점에서 팬들과 구단에 큰 기대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훈은 좌완 투수로서의 특성상 상대 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성장이 기아 투수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투구 내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시즌을 거듭하며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철도 마찬가지로 1군에서의 등판 기회를 얻었지만 아직은 충분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미국 유학 후 스프링 캠프까지 무사히 마친 만큼 훈련과 경험을 통해 점차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투구 폼과 실전에서의 성과가 점차 좋아질 수 있을 거고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팬들 역시 그들의 성장을 기다리며 응원하고 있을 테니 이들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김기훈 선수의 최근 오키나와 시리즈에서의 투구 내용은 흥미롭지만 동시에 개선할 점도 분명히 드러났네요. 2이닝 동안 5볼 넷을 기록하며 1실점을 했다는 것은 볼넷을 많이 내줬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투구폼이 아직 완전히 자기 것으로 굳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넷이 많이 나왔다는 분석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특히 김기훈의 투구폼이 윤영철 선수의 데뷔 초 투구폼처럼 글러브에서 양손을 빨리 분리하면서 던지는 손이 일찍 노출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왼팔을 바닥으로 펼친 후 투구 동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직 손이 일찍 나오는 점은 그의 제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투구폼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욱 반복적인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점차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김기훈 선수에게는 안정적인 투구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볼넷을 줄이고 제구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면 향후 성적은 한층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저 첫걸음일 뿐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구 폼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김기훈 선수는 기아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유승철 선수의 최근 오키나와 시리즈에서도 다소 깔끔하지 않은 모습이 보였네요. 이 경기에서 1.1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2실점, 1자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제구나 투구 내용에서 불안정함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특히 볼넷과 실점은 제구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은 안정적인 투구 폼을 찾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마모토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유승철 선수는 야마모토 요시노부, LA 다저스 위 투구 폼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가 공을 잡고 마운드에 서는 모습과 공을 던지면서 디딤발을 스르륵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동작이 야마모토 선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의 투구 폼이 꽤 독특하고 스타일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유의 투구 폼을 가진 투수들은 종종 제구의 불안정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을 던질 때 중심 이동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투구 폼에서 미세한 불안정함이 생길 경우 제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유승철 선수도 그 부분에서 아직 완전한 안정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잠재력과 투구 스타일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구 폼을 더 익히고 제구력을 개선한다면 유승철 선수도 충분히 기아 타이거즈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투구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유승철 선수의 스피드 변화도 그의 투구 폼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보입니다. 지난달 22일 히로시마 도요가프전에서 포심 패스트볼이 평균 144km, 최고 147km까지 나왔는데 반해 27일 LG 트윈스전에서는 평균 142km, 최고 143km로 스피드가 확연히 떨어졌다는 점에서 아직 몸 상태나 폼이 일관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피드가 요동친다는 것은 투구 폼이나 힘의 전달 혹은 컨디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승철처럼 아직 폼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투수는 이런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폼이 안정되지 않으면 투구 시 힘의 전달이나 몸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 속도가 떨어지거나 공의 제구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김기훈과 마찬가지로 유승철도 아직 완벽한 투구 폼을 찾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변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불안정함은 일시적인 과정일 뿐 꾸준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구 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유승철 선수의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스피드와 제구가 안정되면 기아 타이거즈의 중요한 투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프로 선수들이 투구 폼을 바꾼다거나 새로운 변화구를 장착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유승철이나 김기훈처럼 폼을 바꾸고 있는 투수들의 경우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폼 변화는 근육 기억과 몸의 움직임이 완전히 새롭게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 선수들이 한 폼으로 계속 야구를 하는 것도 치고 던지는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새로운 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작년 9월에 폼을 바꾼 후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프로에서 몇 년을 뛰면서 형성된 근육 패턴과 몸의 움직임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죠. 변화구 구종을 하나 장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투구 폼의 변화를 완전히 마스터하는데도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폼을 바꾼 후에는 어느 정도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성과가 즉시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한 노력과 조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승철과 김기훈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의 투구 폼이 자리를 잡고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면 분명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유승철과 김기훈은 8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경기에서 다시 중요한 검증을 받게 될 텐데 이들이 시범 경기에서 어떻게 자신을 입증할지가 개막 엔트리 등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들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구 폼을 바꾸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만큼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즌은 길고 특히 투수들이 새로운 폼을 안정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두 선수의 재기 역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에서의 성과가 곧바로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면 긴 시즌 동안 자신들의 폼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두 선수는 변화에 대한 적응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전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팬들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시범 경기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조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